얼마 되지 않는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 네. 중에 하나가 저희 조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한국 조선을 뭐 하드 캐리 해줬던 LNG 컨테이너가 다 빠지니 LNG와 예, 컨테이너가 내년에 우리 수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해봤죠. 돌려보고 어랏 내년에 수주가 안 줄어드네를 이제 숫자가 도출이 된 거죠. 첫 출연이시죠, 첫 출연. 네. 네,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시겠다고 믿고 있는 네. 우리 다올 투자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최광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매일경제 베스트, 네, 네, 올해는 한국경제신문 베스트. 네, 최광식 이사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선업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최광식 이사님의 뷰를 좀 듣고 싶다. 네. 새해 전망. 네. 뷰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투자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 이건 당연하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주장을 드릴 거고, 예. 뭐 잘 맞는 적도 있고 좀 틀린 적도 많죠. 네. 그래서 근데 이사님이 항상 어디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도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항상 있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거 안 먹으려고. 빠져나가려고. 네. 아예 농담이고. 우선 저희가 요즘에 항상 앞부분에 네.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구독자가 왜 들어야 하는지, 아, 우리가 지금 조선업 전망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이게 중요한 이유. 네. 먼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어닝의 그림자고 지금 연말 맞이해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어디 있어? 라고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지만 네. 얼마 되지 않는 내년에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 네. 중에 하나가 저희 조선, 뭐 방산, 우리하우스의 유지영 연구원 자동차 뭐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번에 연간 전망 제목도 수주냐 물음표. 저는 실적이다, 수주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나쁘진 않게 봐요. 근데 워낙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작동하니까. 네. 네. 근데 실적이 있다 느낌표는 내년에 실적은 무조건 좋아지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22년 대비 23년에는 대부분 산업이 감익이 되는, 네. 이익이 줄어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는 조선, 네. 그리고 뭐 방산까지도 네. 보고 계시는 거고. 어닝의 그림자라고요? 주가는 어닝의 그림자? 네. 이거 말이 좀 멋있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주식 격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익과 그 성장세, 네. 그 함수가 바로 주가다라는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어닝의 그림자 표현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은 지금 올해 수주한 것들을 만드는 그 시점의 실적을 보셔야 돼요. 네. 네네. 백록 너머라고 이제 제가 상반기 산업 전망 자료는 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주하고 있는 게 매출이 2025, 2026에 찍힐 배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현재도 수주가 좋아야 되고 이게 실적으로 찍힐 시점의 수주도 좋아야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실적이냐 수주냐 중에서는 사실은 네. 수주보다는 잔고가 더 중요합니다. 수주 잔고. 네, 수주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도, 딜리버리, 매출보다 많아서 네. 잔고가 늘어나는 시점에 신조성가도 오르고요. 네. 모든 산업이 P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성과가 오르면 주가도 좋은 해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수주하면서 성과가 오르는 것들이 백록 넘어 2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주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2024, 5년에 실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24년, 25년. 예. 근데 그때 가서 주가가 오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24년, 25년 실적이 좋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그때도 수주 모멘텀도 함께 봐야겠지만 그때를 반영한 주가가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다. 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걱정들이 수주 많이 받아놨는데 지금부터 수주가 줄 수 있다. 이거여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다 무서운데 저는. 네. 피크아웃입니다. 피크아웃 논리에 피크아웃 논리에 걸려버리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나죠. 네, 나는 좋은데 이 좋음이 유지되더라도 멀티플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 시장의 부문별로 피크아웃 얘기들이 있는데 뭐 작년에 현대상선. 네네네. 근데 옛날 사람. 현대상선.
근데 우리 신조시장도 네.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예. 올해 나쁘지 않았어요. 저게 지금 예. 신조 예. 새롭게 수주하는 전 세계의 모든 발주량. 새롭게 발주하는 네. 배들. 예. 근데 이제 10월까지에다가 이제 뭐 남은 기간을 제가 추정하긴 했지만 네. 올해 발주 금액으로는 네. 작년보다 많았어요. 음.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데드 화이트온으로 볼 때는 발주하는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규모.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아하. 톤은 줄었는데 발주 금액이 늘었다. 톤은 줄었고 톤수로는 줄었고 금액으로는 늘었고 이게 그게 왜냐하면 컵에 이제 물이 반 차여 있는 네.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고. 네. 근데 이제 배들이 같은 사이즈, 같은 데드 화이트 톤을 소화할 수 있는 배들이더라도 네. 선종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죠. 그렇죠. 벌크보다 탱커가 비싸고 탱커보다 컨테이너가 비싸고 컨테이너보다 LNG는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예. 여기 골드 색깔처럼 올해 LNG가 무지하게 좋았던 거죠. 비중이 예. 많아졌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신조 성과가 올랐거든요. 네네. 예. 똑같은 척수를 받아도 바닥에서 성과가 30% 50% 올랐으니 네. 이렇게 금액으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건 올해 얘기고요. 22년. 네. 근데 내년을 바라볼 때 올해 LNG가 우리가 116척을 받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114인데. 네. 전체. 네. 근데 그 이전의 신기록이 몇 척이냐면요. 바로 작년에 65척입니다. 전 네. 해.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네. 우리가 LNG선을 1년에 암벽 캐파 때문에 50척 중반을 만들 수 있었다가 네. 막 열심히 늘려서 65척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캐파의 2배 가까이를 받은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캐파의 2배를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그렇죠. 내년은 수주가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엔 수주가 줄 수밖에. 그러니까 네. 도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2년치를 받아서 또 2년치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멀리 일감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확실성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1번은 LNG가 줄어들어서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NG 그 운반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선이 너무너무 좋았죠. 네. 코비드 19 때 이상하게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고 항만 적체, 그리고 선박 인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 430만 TU가 발주됐어요. 430만 네. TU. 그리고 올해는 추세가 거의 290만 TU입니다. 근데 2007년 가장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350만 TU 나왔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지난 2년이 엄청난 규모인 건 거예요. 아. 근데 컨테이너 중고 성과가 빠지고 운임이 크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발주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최근에 이제 해운 네. 그 지표 같은 거 보시는 네.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운임 지수는 빠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컨테이너선 발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한국 조선을 막 하드 캐리 해줬던 LNG 컨테이너가 다 빠지니 LNG와 예, 컨테이너가 내년에 우리 수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네, 무서운 다르게 게 피크아웃인데 네. 수주 피크아웃 됐네. 빠지네. 네. 이제 수주 잔고를 매출로 만들어서 실적은 나겠지만 그럼 그 이후 실적은 안 좋은 거잖아.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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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저도 LNG가 너무 빠지는 게 명확하고 컨테이너도 빠지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 연간 전망 모델링을 한번 숫자를 업데이트 해보고 고민해보기 전에는 네네. 2023년은 수주는 빠지지만 실적은 좋아집니다. 예. 수주는 빠지지만 실적은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되게 어렵겠죠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3주 전에 쓴 2024년 연간 전망에서 모델링을 해봤죠. 돌려보고 내년에 수주가 안 줄어드네를 이제 숫자가 도출이 된 거죠. 내년에 수주가 줄지 않는다고요? 네. 그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 지금 거예요. 23년 약간 하얀 막대기로 표시가 되는 네, 부분이죠. 네. 여기는 이제 앞에 채워져 있는 것들은 뭐 다 실현된 거고 네, 제 예상이니까 이제 비워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에 460억 달러를 받았고 올해 430억 달러 정도로 마무리되는데 제가 계산한 게 내년에 410억 달러 정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네가 계산이 된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핵심은 네. LNG 컨테이너 빠지는데 절반은 해양 플랜트가 메우고 어거지 같죠. 네. 뭐 그 논리를 들어봐야죠. 논거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탱커와 여기는 자세히 들어가 있지만 LPG가 네네. 늘어나는 부분이 LNG 컨테이너 줄어드는 부분을 충분히 메우는 걸로 계산은 됐습니다.
어, 43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로 네. 23년도 요 정도면은 많이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또 그렇죠. 보실 테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제가 탱커가 훨씬 더 계산이 됐는데 네. 저도 이걸 올려서 쓰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탱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의외로 신주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3주째 기간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네. 조금은 좀 너는 아웃라이어다. 좀 세게 본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약간 좀 어두운 시장인데 너무 좀 밝게 보는 것 네,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또 감안하고 시장의 네. 평판까지도 또 이제 직접 네,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컨센서스가 다르다라는 뭐 얘기예요. 하여튼 네. 본인의 이제 관점 네.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요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수주 전망 23년에도 410억 달러로 전년도 430억 달러에서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네. 게 이제 최영식 이사님의 네. 전망인데 네. 그 배경들을 아까 네. 좀 LNG, 컨테이너, 탱커 네. 좀 분류를 해서 좀 네. 볼까요? 일단은 그 논리를 얘기 드리기 전에 네. 그냥 그 여러분들 뭐 올해 3천만 데드와이톤이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별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척수로 얘기하는 게 네, 가장 네. 간편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컨테이너를 위에 회색의 미포는 빼고 보시죠. 시장이 다르니까 중소형 네. 그리고 한 개의 단일 회사니까. 근데 대형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빅3 삼성, 대우, 현대 네. 플러스 현대사무중공 음. 4개 조선사들이 같은 시장에서 플레이하니까 네. 한국의 수주가 됩니다. 근데 2021년에 97척의 대형 컨테이너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72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제가 30척 정도로 크게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탱커를 보시면 올해 우리 탱커 4척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료 쓴 이후로 삼성이 2척 받아서 6척 받았어요. 네. 근데 과거를 돌아보시면 리만 이후에도 14척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탱커 발주가 올해 완전 쉬웠다는 거죠. 네. 네, 이유는 뒤에서 얘기 드리고 예전에 보시면 한 70척, 60척 받았어요. 제가 내년에 찍어준 거는 60척 정도.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40척 빠지는데 탱커에서 60척 정도를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은 산업 발주 모델을 계산하고 여기에 마켓 쉐어 줬을 때는 한 100척은 받아야 돼요, 사실. 탱커만? 네. 제가 약간 눌러놓은 겁니다. 잠시만요. 튀지 않으려고. 이게 탱커가 22년도에 6척이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23년도에 60척 60척 정도 가까이. 네. 저는 제 어떻게 마음속에는 100척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탱커는 거의 다 유조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네, 이렇게 네. 싣고 네. 다니는 배인데 6척에서 60척으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유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경기가 둔화된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네. 이게 유조선도 유가가 좋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 선주들이 맞아요. 발주하는 건 아닌가라는 게 상식적인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시는 이유는 예. 그럼 쭉 넘어가서 네. 탱크 페이백 비어리어드. 그러니까 이게 탱커 다른 페이백. 거랑 다른 거랑 고구려 얘기 드리면 좋은데 탱크만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네. 페이백 피어리어드는 투자비 회수 기간 네. 경영학 개념이죠. 아하. 투자에서 IRR도 있고 NPV도 있고. 네. 근데 가장 간편하게 보는 방법인데 한마디로 선박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음. 몇 년 만에 이 투자비를 뽑아내느냐. 투자 회수 네, 기간. 네. 근데 보시면 Y축이 역축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페이백 피어리어드가 짧아지고 투자 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네. 보시면은 과거의 컨테이너는 정말 좋았어요. 그랬다가 훅 떨어진 거죠. 운이 예. 빠지고 예. 그러니까 투자 회수를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운임이 빠졌다기보다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아, 예. 음성 같은 2년이 지나가고 네. 그래도 매력은 있어요. 컨테이너는. 네. 근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탱커는 완전 지옥으로 갔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만큼 시장에서 탱크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경기가 안 좋고 뭐 유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 운임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잠시만요. 그럼 네. 탱커 운임 지금 V자로 밑으로 확 떨어졌던 게 22년도예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까지. 유가 상반기에 좋았는데 왜 이렇게 탱커는 운임이 떨어졌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아. 경기가 좋지 않고. 예. 예. 그랬다가 자, 이제는 근데 회복이 된다. 이게 네. 뒤에서 좀 다른 장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자,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예.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미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진 일이고 모두도 알고 있는 그쵸, 사실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예. 유럽이 러시아 원유를 12월 5일부터 안 삽니다.
네, 그죠? 네, 네. 예고를 해왔고 네. 근데 300만 배럴 퍼 데이 정도를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져왔었는데 서서히 줄여왔었어요. 12월 5일에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네. 사서 뭐 재어놓든 네. 그러다가 12월 5일부터는 300만 배럴에서 한 150만 100만 배럴 퍼 데이까지 줄여놨는데 이제는 남은 기간 나머지 150만 배럴 퍼 데이도 못 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러시아 원유를 줄이는 순간부터 운임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항로가 한 4일 5일 걸려요. 네. 근데 이거를 유럽은 딴 데서 가져와야 되겠죠. 네. 미국, 중동 뭐 2배 거리 항로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팔던 300만 배럴 퍼 데이를 딴 데로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중국, 인도가 가장 많이 샀어요. 아. 빙글 지구를 돌아서. 맞아. 예. 인도가 러시아 거 사준다고 예, 말했죠. 이건 COT고 원유를 정제한 휘발유 등갱유 같은 제품은 네. 심지어는 저 멀리 남미까지도 카고가 갑니다. 아. 그래서 유럽이 사오는 것도 항로가 멀어지고 러시아가 파는 것도 항로가 멀어져서 그래서 톤마일 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까만색은 물동 양이고요. 네, 네. 골드 색깔은 톤마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100을 사온다. 는 네. 양이죠. 예. 근데 100을 저기 하루 거리에서 가져오는 거랑 10일 거리에서 가져오는 거는 필요한 배척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운업의 수요연을 보실 때는 물동량이 아니라 톤마일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는 물동량과 톤마일이 4.1, 4.5% 성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컨테이너는 더 약한데 코비드 19 기간에 워낙 기저가 있어서 네.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내년에 계속 클락슨이 전망치를 내렸어요. 전쟁 이후에. 네. 물동량은 내년에는 2%밖에 안 늘어. 네, 네, 네. 근데 이 러시아 원유 금수에 따른 톤마일 효과로 톤마일은 6.3% 오히려 더 늘어나라고 어허. 클락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미 7월 달부터 얘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의견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어허. 그러니까 단순히 물동량뿐만이 아니라 네. 톤마일을 봐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유럽이 중동이랬나? 중동, 미국, 예, 중동 미국 아프리카, 쪽에서 예. 가져오게 됐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에 팔던 걸 인도로 더 멀리 팔게 됐고 네. 하면서 톤마일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면 약간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탱커를 이제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 선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미 전쟁은 2020년 2월 말에 터졌고 자기네가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22년 뭐 하반기가 됐던 언제 많이 먼저 발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지도 모르는 23년도에 발주를 한다라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근데 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효과는 사라지지만 그럼 네네. 붙겠죠. 톤마일은 떨어지고 물동량은 뭐 4% 정도로 올라오고. 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수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조선을 분석할 때 가장 쉬운 건 공급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 그래서 배가 왜 필요하냐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누가 물건을 더 나르고 싶어. 음. 근데 미리 주문된 잔고에서 배가 얼마가 나와. 네. 네. 그래서 매년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고 네. 또는 수요가 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톤마일 효과 러시아 전쟁 얘기 드린 거는 수요단에서 좀 이래 원오프성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예. 탱커는 여기 보시는 오른쪽 위에처럼 잔고 선대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잔고 선대. 선대. 이게 역사적 최저 4%를 깼습니다. 잔고 선대 비율이라 하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바다의 배가 100척이 자기 네.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주문이 4척 들어가 있어요. 그럼 4%죠. 네. 그러면은 이 4척을 언제 만들죠? 한 2년 걸리죠. 네,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2척은 2척은 내년에 나오고 한 척은 뭐 2년 후에 나오고 한 척은 네. 3년 후에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2년, 3년 후에 선복 증가율이 잔량 선대 비율입니다. 그럼 104가 네, 되는. 네. 100척이 104척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2, 3년 동안에 물동량이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고 많이 늘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4%가 맞느냐 적느냐는 작아 보이죠. 역사적 최저니까. 네. 근데 밑에 있는 이 수요하고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요. 네, 아까 얘기 드린 톤마일 효과. 네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물동량은 6% 5% 느는데 네. 선복 증가는 2%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서 가운데 그림을 그린 게 이거고요. 2023, 2024년에 네. 수요가 공급을 4, 3% 정도 이긴다. 아. 그래서 더 날라주세요라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배는 그만큼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배를 잡겠다라고 운임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계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훨씬 더 커지고 근데 네. 공급은 그걸 못 따라가니 음. 운임이 많이 오를 거다. 네. 이거는 이제 유조선 위주의 탱커 네. 이야기. 그래서 발주가 23년도에 많아질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7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7월에 영국의 클락슨도 다녀왔고 네. 이 뷰를 듣고 지켜봤고 음. 이 뷰대로 흘러갔었어요, 시장은.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올해 탱커 발주가 제가 역사적 최저라고 아까 숫자도 보여드리고 여기서 또 보여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왜 발주를 안 했지? 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거는 1번 돈을 못 벌었어요. 선사들이. 네. 잠시 세서 컨테이너를 얘기를 드리면요. 예. 저는 우리 업계 전문가들 중에서 작년 올해 네. 컨테이너 발주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예견했던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네네. 일단은 운임이 그렇게 엄청나게 8배, 10배 오를지도 몰랐고요. 음. 그 이후에도 정말 2007년에 350만 TU를 넘어가는 신기록 네. 430만 TU, 올해 300만 TU가 나올 줄 사람들은 1년 반, 2년 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만 발주를 하고 싶어요. CO2 규제가 됐던 네. 아니면 내가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서든 발주를 하고 싶은데 네. 발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 여력이 예, 필요해요. 그렇죠. 컨테이너는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운임이 올라서 작년에 컨테이너 선사들이 벌어들인 에비타가 10년 평균이 8배, 7배예요. 돈이 너무 쌓였죠. 세금 내고 인센티브 주고 다시 팔았던 항만 지분 사고 그래도 돈이 남는 겁니다. 캐펙스 해야죠. 때마침 CO2 규제가 다가와서 2014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선들을 개비해야 되는 타이밍도 왔는데 근데 모든 선종이 다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약간 이 선종에 특화되어 있는 선사들이 또 따로 있고 네. 비중이 또 따로 네.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컨테이너 쪽은 투자할 여력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네. 근데 탱커 위주로 하는 선사들은 네. 탱커는 투자할 돈이 별로 제가 없었던. 지금 얘기 드린 이제 러시아 문제 때문에 운임이 오르고 하기 시작한 점이 네. 불과 올해 3분기부터예요. 아. 3분기 때 PC선 선사들 중심으로 먼저 운임이 오르고 예. 크루드오일 탱커까지 확산된 거는 4분기 정도거든요. PC선이 좀 작은 거고 네. 크루드오일 탱커가 좀 더 큰 네, 배. 맞습니다. 예. 네. 원유, 휘발유 성경. 예. 네. 그래서 올해 이 전망을 나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선주라고 하더라도 네. 투자 여력이 좀 없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년엔 더 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려고 찾아올 것 같다인데 존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이 정도 질문을 하죠. 인콰리 많이 있습니까? 어떤 뭐 문의 요구 네, 발주문이 많이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온 상태예요. 탱커. 네. 근데 또 발주를 안 한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장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운임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골드 색깔. 예. 회색처럼 중고선가도 같이 올랐죠. 네. 신조선가도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탱커. 가장 큰 VLCC라는 탱크 기준으로 네. 클락슨이 이 정도 가격이야라고 오퍼하는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사들은 이거보다 더 부르고 있어요. 도크가 많이 차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탱커 선사가 내가 1년 반 전에 와서 발주를 했으면 네. 9천만 달러 정도에 가질 수 있었던 VLCC 탱크를 네. 지금은 1억 2천만도 아니고 1억 3천, 1억 4천만 달러를 부르고 있으니 네. 기가 찬 거죠. 하기 싫어. 선사들이 네. 선주들이 너무 비싸졌어. 야, 저 한국의 조선서들 좀 배가 불렀네. 네. 너무 좀 콧대가 높아진 네. 거 아니야? 어깨 힘 너무 들어갔네. 네. 자, 여기서 질문.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걸 이제 좋게 보자면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선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뭐 2년치, 3년치 도크가 차 있으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 네. 이제 배값을 더 비싸게 부를 거다. 좋게 보는데 반면에 안 좋게 보면 그래서 선주들이 중국으로 간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탱커를 네. 중국에다가 주고 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럼 4년 5년 기다리라고? 아니 안 해. 비싸게 안 사. 그럼 싼 중국에 가서 2년 뒤에 받을 수 있도록 발주를 줄 거야. 이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불과 몇 주 전부터. 어허. 네. 그런데 게다가 그 친구들은 클락슨 오퍼 가격보다 더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가 짜증나요.
거기는 뭐 하여튼 인건비도 싸고 뭐 더 네, 네. 낮을 테니까. 근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후판이 100만 원이 넘잖아요. 예. 근데 중국의 내수 톤당 100만 원. 네, 톤당. 네. 중국은 60만 원대예요. 특히 탱크는 후판을 많이 먹는 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환경에서도 걔네들을 좀 낮게 부를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포스코 물란지 사태 때문에 내년에는 후판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늘 중국과 우리는 경쟁을 해요. 그렇죠. 뭐 우리 배가 더 좋고 우리 배가 더 비싸지만 고부가 치고 뭐 늘 있는 일인데 네네네. 중국 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영업의 스탠스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요? 영업에서요? 10월 말에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 때 네네네. 10월이면은 7월부터 PC선이 이미 좋았기 때문에 PC선이 좋아요. 미포 최선호였죠 당시에. 네. 근데 기다리는데 주가는 오르는데 PC선 발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애가 타잖아요. 네. 왜 안 나오지? 계속 이렇게 있다가 실적 발표 때 영업 담당이 들어오시니까 여쭤봤습니다. 왜 PC선이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고가 수주 전략을 펴고 있어서 가격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추가 질문. 그럼 이게 언제 해결될까요?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기다릴 겁니다. 중국으로 물량을 뺏기더라도 우리는 기다린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그래서 미포는 주가는 빠졌어요. 수주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오겠네. 참 고민된 지점이네. 근데 이런 컨퍼런스 콜은 현대중공업그룹은 스크립트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공정 공시 뭐 공표가 된 네네네네.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가 전략을 고수한다. 뭐 중국 쪽 갈 고객들은 가시라고 해라 이거예요. 네. 듣기에는 멋있는데 이거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민감한 전략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렇죠. 쟤네들 못 받게 우리가 쳐버리자. 우리 얘네들 강요만큼 낮추면은 그러면은 쟤네들 갈 친구가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럼 쟤네들 더 낮출 거 아니야. 쟤네들은 더 돈을 못 벌 거 아니야. 네. 우리는 조금 벌 거 아니야. 언제까지 조금 벌어야 되죠?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선 산업에서 최대 리스크는 이렇게 잘 받아둔 근조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더 지금 큽니다. 그렇죠. 지금 뭐 2년치, 3년치 받아놨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뭐 막 앞으로 근조량이 늘어야 되는데 20만 명이 넘던 조선업 인구가 지금 9만 명대인데 앞으로 3만 명, 4만 명을 더 뽑았는데 정말 이거 뽑을 수 있을까? 뽑을 수 있죠. 좋은 물량을 받아서 인건비를 높여놓은 견적 원가를 기준으로 수주를 받으면 우리 인력들이 야드로 돌아오실 수 있는 거죠. 왜? 맞아요. 그 추운 데서 용접하는데 계속 그렇게 최저임금 받고 해야 돼요. 지금 10년, 20년 그 용접 비용이랑 비슷한데 이거 누가 가려고 하냐? 편의점 알바하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당연하죠. 건데. 그러면 근데 그거를 중국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저걸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거는 바보 같은 겁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악순환으로 갈 수 있으니. 악순환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예전에 3년 동안 12조 빅베스 싸고 난리친 거는 해양 플랜트 수로 받겠다고 싸워서. 그렇죠. 설계도 잘 안 따지고. 무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빅3 간의 문제기도 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기도 한데 왜 중국이 이 상태로 가면 다 중국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죠? 선주들마다 달라요. 싼 마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도 나는 좋은 배 비싼 가게 가져갈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 정책을 가져가도 마켓쉐어가 뭐 100대 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고가 전략을 고수하는 거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변모를 하는 거고 그냥 콧대 높은 전략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실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도 이제 위원님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싸게 받아서 소화를 하자는 거는 현장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인 거죠. 싸게 받아서 그냥 현장에서 소화해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게다가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페이지를 찾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백록이 정말 길어요. 백로그. 백록이 너무 깁니다. 지금 탱커 선사들이 발주하러 와서 발주하면요. 2025년 하반기에 받아요. 3년이나 걸립니다. 네, 그렇죠. LNG는 2027년에나 받을 수 있어요. 25년, 27년까지 선주가 기다려야 하니 못 기다리고 뭐 중국으로 가는 건 인지상정. 근데 여기서 질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유가라든지 탱커 운임이 좋아질 때 그들은 발주를 하려고 할 텐데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고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 2년 뒤에 우리는 받겠는데 2년 뒤에 뭐 유가 어찌 될지 경기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